2부 특강은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여러분들은 주변의 친구들하고 직장 동료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게 돼요. 그죠? 그리고 남의 뒷담화도 많이 하게 되고 마치 양념처럼, 그리고 그때 막 기분 좋아서 신나죠. 근데 남의 뒷담화도 할 수 있고 남을 칭찬도 할 수 있고 남을 비평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건 자기들 자유예요. 이걸 꼭 좋다, 나쁘다 단정 지을 수 없어요. 이건 다 개개인의 특성이고 개개인의 감정이고 개개인의 관점이기 때문에 이걸 좋다, 나쁘다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. 그런데 우리가 마음 공부하고 깨우친 사람은 달라져야 돼요. 다른 관념을 가져야 된다. 다른 잣대를 가져야 된다. 왜 그러냐? 이제 여기서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. 사람은 자기 아르마리로 깨우치고 자기 아르마리로 판단을 하고 자기 아는 것만큼 말하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큼 분별하게 돼 있고, 그리고 자기 마음의 폭이 넓으면 넓게 생각하고 좁으면 좁게 생각해요. 그래서 자기 아는 것만큼 쓰게 돼 있고 판단하게 돼 있고 말하게 돼 있다. 그래서 항상 누구한테 친구 이야기를 듣든 직장 동료 이야기를 듣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 감정대로 말하게 돼 있고 판단하게 돼 있고 분별하게 돼 있다. 그래서 내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항상 그 사람 말을 고지고대로 100% 믿으려 하지 마라. 그 사람 말을 100% 믿는 순간부터 나는 실수하기 시작해요. 왜 실수하는지 알죠? 뒷담화에 동조하고 뒷담화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 말이 100% 맞다가는 순간 나는 또 다른 사람한테 200%로 말을 하게 돼. 덧붙여가지고. 그리고 어떤 분은 말 좋아하는 분은 300%로 말을 해. 그러면 한 사람을 매도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아주 함정에 빠뜨릴 수도 있고 이 한 사람한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내가 그 선입견으로 사람 하나를 잃을 수도 있고. 그래서 어떤 분이 봐봐요. 친구를 막 헐뜯고 비방을 해. 그러면 나는 그 친구를 어느 정도 알잖아요. 알면 이 말을 반만 믿어야 되는 거라. 50%만 믿고 50%는 내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. 근데 왜 50%는 믿어주냐? 그런 말을 내가 듣게 될 때는 까닭이 있는 거거든. 그 사람 험담을 들을 때는 분명히 까닭이 있는 거거든. 그러니까 50%는 믿어주라는 거예요. 그리고 50%는 냉철하게 분별을 해야 돼. 어떻게 분별해요? 저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연이 있을 수 있다. 저 사람은 분명히 어떤 사정이 있을 수 있다. 저 사람은 다른 감정이나 다른 행동이나 다른 관념으로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 받아들여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. 진실이 아닌 걸 착각으로 확대시켜 받아들일 수도 있다. 이해가 되십니까? 사실이 아닌 걸 너무 과장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.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잘못 오해하거나 매도할 수도 있다. 그래서 절대적으로 친구든 선배든 후배든 동료들끼리 뒷담화를 하면서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으려 하지 마라. 항상 내가 바르게 분별해서 그 사람의 사정이 다를 수 있다.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유감을 가지고 확대시켜 말할 수도 있다. 또 분별을 잘못해서 약간은 오해할 수도 있다. 이런 걸 알고 그 말을 듣고 분별해서 판단하고 분별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건 사회적으로 직장 다니는 분들 다 겪는 일이에요. 상사 뒷담화하고 이렇게 직장 동료 뒷담화해가지고 나중에는 오해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오해가 커지면 막 상처를 주게 되고 또 그 문제로 직장 생활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장을 모함해가지고 사장을 내쫓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아주 억울한 일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.
왜? 내가 사장이 돼보지 않고 그 입장을 다 알 수 없거든.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봅시다. 지금 대통령이 불미스럽게 물러났어요. 그럼 여러분들 대통령 그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? 그분 입장에서 어떤 사연이 있고 어떤 까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그분이 잘못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. 그분이 잘못이 있을지라도 그만한 이유와 또 까닭이 있을 수 있다. 근데 단면만 바라보고 그걸 비평하고 악평하고 욕을 하는 건 내 잣대라는 거예요. 내 감정이고. 그래서 그 이면에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음을 항상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. 그래서 여기 계신 분, 저한테 상담 오신 분도 있는데 제가 상담할 때 어떤 부인이 와서 그래요. 남편 욕을 막 해. 우리 남편은 어쩌고 저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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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아주 남편 욕을 막 한참 털어놓습니다. 그러면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하나도 끊지 않고 들어줘요. 그러면 그 부인의 남편 그 험담이 100% 맞아도 들어주고 틀려도 들어줘요. 일단 들어주는데 중요한 건 그 말을 믿고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들은 그거 아셔야 됩니다. 부인들이 저한테 남편 험담을 하든 사연을 이야기할 때 제가 50%는 그 말을 믿어줘요. 그러나 이 부인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남편 입장은 어떨까? 이걸 제가 생각하면서 들어요. 그러니까 이 부인은 지금 남편 험담을 하고 있는데 이 부인의 말이 100% 맞다라고 저는 듣지 않는다. 왜? 입장 차이라는 게 있으니까. 지금 남편 입장은 다른 각도로 이 부인을 바라볼 수 있거든. 그리고 남편은 다른 각도로 지금 아파할 수도 있고 남편은 다른 각도로 이 부인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다. 이 부인만 힘든 게 아니고. 근데 부인은 자기 잣대 자기 입장으로만 하소연을 하거든. 그래서 부인 이야기를 냉철하게 듣는 거예요. 제가 50%는 믿어주면서 들어요. 그러나 50%는 다른 각도로도 생각하면서 듣는다. 왜 그러냐? 그래야 바른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. 바른 분별을 할 수 있고 냉철하게 부인을 깨우쳐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. 당신은 남편에 대한 원망심이 이렇게 크지만 이것은 당신의 잣대이고 당신의 감정일 수 있다. 그리고 실제 남편이 이러이러한 모순이 있고 잘못이 있지만 당신도 이런 부족한 면이 있다. 그러니까 원망만 할 게 아니고 냉철하게 분별을 해봐라. 그리고 냉철하게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. 정말 100% 이게 남자 잘못인지. 그러면 부인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. 역시 남편이 와서 나한테 하소연을 하도 똑같아요. 어떤 분 막 부인이 바람 폈다고 막 하소연하는 분이 있어요. 부인이 외도했다고? 그러면 외도한 까닭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분의 하소연을 다 듣지만 부인의 잘못으로만 제가 치부하지 않는다. 필시 이 남편이 그런 원인 제공을 할 수도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냉철하게 그 말을 들으면서 분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야 그 사람한테 바른 깨우침을 줄 수 있기 때문에.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는 늘상 남의 얘기를 들어요. 그리고 분별을 하고 그리고 판단을 해요. 그리고 그걸 덧붙여서 또 제3자한테 전해요.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이 서로 오해가 커져서 미움으로 원망으로 확대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사람도 잃고 사이도 나빠지고 의리도 끊어지게 되고 정말 끊으면 안 될 사람인데도 그 오해의 감정 때문에 끊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그 원망심이 커져서 서로가 안 보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그 원망심과 한은 큰 상처로 남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. 그래서 늘 어떤 분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저 말이 100% 진실일까? 저분의 잣대가 아닌가? 저분의 감정이 아닌가? 이런 걸 냉철하게 바라볼 줄도 알아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. 그리고 내가 객관적 잣대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. 그래야만이 여기 분들이 보세요. 여기 우리 도원대학당 가족이나 국민들이 또 직장인들이 사회인들이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고 주변 사람, 귀한 사람을 잃지 않게 된다.
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한테 소중한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고 이렇게 인연을 잘 갖고 나갈 수 있다. 그리고 정말 내 인생이 빛내질 수 있다. 왜? 사람을 통해서 인생이 빛나는 것이지 동물을 통해서 빛나는 게 아니에요. 내 인생은 사람을 통해서 빛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바르게 인연들을 잘 깨우쳐 나가고 이끌어감으로써 내 인생은 스스로 빛나게 된다. 근데 내가 주변 사람 말을 함부로 믿고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면 그것은 나도 모르는 구업을 짓게 된다. 그리고 그 구업은 부메랑이 되어서 반드시 자신한테 돌아온다.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알게도 구업을 짓고 모르게도 구업을 짓게 됩니다. 근데 최소한 알고 구업을 짓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. 모르고 구업을 짓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알고 구업을 짓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. 그리고 물론 모르고도 구업을 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.